안녕하세요, 황건대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분을 뵙기 위해서 제주도까지 왔어요. 태화바닷가 앞에 카페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안녕하세요. 저는 39살에 회사를 이제 자진 퇴사하고 지금 2년째 자발적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제주바이어족 김도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싱글파이어에서 같이 출연을 했었던 우리 조태자 형님 유튜브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부산 경남 위주의 부동산 유튜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강의도 하고 계시고.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강의했고 이번 달에는 이제 홈플러스 네. 또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직장 다니다가 부동산 자산을 통해서 퇴사를 하고 그쪽으로 활동도 하고 계신데 다시 돌아가가지고 네. 회사 다닐 때 그때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처음에 입사할 때부터 퇴사 생각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입사 당시에는 엄청난 열정을 품고 네. 이만까지 해보겠다. 불살랐죠. 하다가 무슨 계기가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 처음에 이게 물꼬를 트게 된 건지. 제가 2008년도에 STX 조선이라는 회사를 이제 공채로 입사를 했습니다. 2008년에. 제가 이제 입사를 할 때 STX 그룹이 국내에서 이제 가장 성장하는 대기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맞아요. 네. 입사하고 나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조선업이 업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30%씩 2번을 하는 거예요. 제 동료의 절반이 나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옆에서. 예. 그럼 내가 회사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SK그룹으로 이제 이직을 했습니다. 예, 이직을 해서 이제는 뭐 중산층으로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니까.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신사업부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신사업부가 사업이 또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또 한 2년 만에 사업부가 해체되니 만에 이런 얘기가 되면서 제가 있는 동안 한 4, 5년 동안 계속 직원들이 또 불안한 그런 마인드를 또 계속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두 개의 대기업을 제가 다니면서 느낀 점은 이렇게 내 인생을 월급과 회사라는 것만 맡기다 보면 업황이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내 인생도 같이 흔들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닐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월급을 더 많이 받을지 그걸 통해서만 이게 좀 성장을 하려고 했는데 독서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그 월급이나 아니면 이직을 통해서 좋은 회사 이거에 의존을 하는 게 더 리스크하고 별로 나한테는 바람직하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빨리 회사를 넣을 수 있을까? 이렇게 회사 두 개의 위기를 겪고 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실은 개인적으로 부동산 강의를 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부동산 강사로서 이렇게 수입이 받고 있는데 그 강의 시장에 대한 업황도 좀 달라져서 불안해질 수 있는 거는 개인이나 회사나 어차피 마찬가지라고 하면 회사에 있는 게 조금 덜 불안정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네네, 그렇긴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제가 지금 완전히 업무를 강사로 전환이 된 게 아니고 저는 이것도 하나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찾아가는 과정 중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월급이나 강사 수입 여기에 의존을 했으면 아예 선택을 하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는 동안 좀 중요시하게 좀 생각한 점은 안정적인 현금 파이프라인.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만큼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하고 싶은 일을 좀 찾아서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과정. 느리더라도 천천히 내가 좋아하고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과정이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했고 계속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불안정함을 느꼈잖아요. 네. 그런데 하필 그 많은 것 중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그 당시에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좀 주식도 해보고 부동산 투자했는데 그렇죠. 주식 투자는 아무래도 회사 다니면서 좀 너무 시간을 좀 많이 투입이 계속 되더라고. 신경 쓰게 되죠. 신경 쓰고 계속 봐야 돼서. 근데 부동산 투자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이 가능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 또 저한테는 부동산 투자가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로 아예 집중을 했죠. 결혼을 언제 하셨어요? 2012년에 12년에 입사하고 4년 뒤에 이제 결혼하신 거네요. 그런 거죠. 그죠? 예. 그러면은 결혼하고 신혼집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신혼집은 제가 시내 아파트를 살던 임대 아파트를 제가 분양을 받았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허들은 사실 그렇게 높진 않았던 거네요. 네네네. 그러면은 내 집 마련하고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네. 그때 갖고 있던 종잣돈 총알 이거 얼마였어요? 맨 처음 시작했을 때 4억으로 시작을 했어요. 4억이란 자산을 근로소득으로 모은 거예요? 그런 거죠. 저희가 이제 자녀가 한 명 있는데 월급의 한 70%를 저축을 했습니다.
그 형수님도 대기업이었고 네네. 맞벌이를 해서 몇 년 동안 사업 모은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네. 이제 제 개인적으로 1억 정도를 모았고요. 그- 그리고 그다음에? 거의 월급의 70%를 몇 년 동안 모으다 보니까 음. 그게 한 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12년도에 결혼해서 몇 년 모은 거예요? 그 3억까지? 한 4, 5년 정도. 4, 5년 정도. 네. 아, 근데 3억 그 모은 3억을 주식 투자도 조금 했고 아, 그래서 1년에 거의 한 6, 7천 정도 모았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실거주는 그냥 그 임대 아파트 그냥 지방에 받은 이제 거. 임대 아파트 분양받은 거랑 네. 그다음 저희가 이제 서울에 이제 이직해서 아. 올라왔을 때는 반전세로 이제 서울에 이제 30년 된 아파트에 살았죠. 아, 반전세로 보증금이 거기는 2억 정도 2억 정도. 4억 모은 거 중에 2억은 깔고 앉고 네, 깔고 앉고 2억으로 2억을 투자 이제 시작한 투자를 거네요. 한 거죠. 2016년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이제 하고 본격적인 투자는 2018년에 투자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분양권을 하나 받고요. 다산 신도시 다산. 제가 이제 분양을 받게 됐는데요. 네네. 실거주 목적으로 하나를 받고 18년 1월에 용인수지에 갭 투자부터 투자해서 이때 용인수지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때 전세율이 92%였어요. 아, 신분당서 역세권인데 매매가가 3억 8천이고 네. 전세가 3억 6천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걸 세 개를 투자를 했거든요. 1억 가지고 네. 용인수지에 세 개를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 근데 확신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공부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때문에 스스로 확신이 있고 이게 갑자기 이게 된 게 아니고 준비 기간이 오래 걸렸고 네. 차근차근 쌓아온 게 나중에 그런 다 거죠. 터진 거네요, 그죠? 형님 아기가 하나잖아요. 네. 아기가 언제 태어났어요? 애는 2014년에 한창 돈을 모으고 있을 때 태어났는데 아무리 대기업 맞벌이여도 애가 있으면 그렇게 6, 70% 이렇게 저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희가 돈을 좀 많이 안 쓰는 타입이고 그 다음에 또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돈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S&P 500에 묻어준다든지 오히려 그 생각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었죠. 출산하기 전에 네. 집중적으로 좀 자산을 좀 많이 모았죠. 애 낳기 전에 저희는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했었거든요. 서울에 올라와서는. 그 반전세 가기 전에. 네, 그 신축 이제 네. 1.5룸 빌라에서 2년 동안 신혼생활을 했었어요. 미쳤네. 그때 전세가가 1억 3천 정도. 그렇게 대단하다. 했다가 이제 아파트에 24평짜리 또 갔다가 이제 신도시에 이제 30평대로 또. 그래서 거기 이제 사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로 오신 거구나. 예. 이제 실거주는 그렇게 했고 투자는 이제 아파트 갭 투자 위주로 이제 많이 한 거잖아요. 갭 투자하고 분양권 뭐 그런 식으로 투자는 얼마나 하셨어요? 파주 운정, 네. 용인수지, 부산 해운대, 네. 하직동, 네. 그다음에 경남. 그러니까 주로 GTX 라인이랑 부산 경남 쪽 많이 하신 거네요. 네네. 시장의 흐름을 읽는다고 했잖아요. 요즘의 흐름을 읽었을 때는 어떤 투자를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수도권보다는 지방 대도시, 네. 광역시급이나 아니면 창원 100만 인구 정도의 네. 이런 곳이 저는 좋다고 보죠. 그런 데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창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조정 지역이긴 하지만 지금 조정 지역이죠. 네.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이슈가 이제 불 수 있는 곳, 창원에서 리모델링 이슈가 뭐 한 군데에서 벌써 불었지만 네. 본격적으로 타 지역처럼 많이 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느 아파트, 어느 지역에 리모델링 이슈가 불지 또 공부를 해보면 이런 곳은 지금 갭이 뭐 2, 3천으로도 투자가 가능한데요.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시장의 관찰을 해보면 기회는 저는 아주 많다고 생각해요. 그럼 요즘에는 형님은 뭐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투자 쪽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장기적으로 재밌게 오래 놀 수 있을까. 노는 공부를 하는구나. 놀면서 이제 일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비즈니스를 어떻게 또 구축을 할까. 이거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시간 확보한 사람이 결국은 다 사업 고민을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한 2년 놀아보니까 계속 이렇게 놀 수만 없더라고요. 그치, 대부분 이렇게 태클 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2년간 이제 놀았다 하지만 마냥 농구는 아니거든요. 투자 공부도 좀 하고 블로그, 유튜브 뭐 이런 제 개인의 플랫폼을 계속 구축해 갔거든요. 저는 꾸준히 자기 플랫폼을 계속 만들어가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돈으로 만들어 갈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사업을 해서 그 사업 소득에 의존하면은 뒤가 없으니까 좀 불안한데 형님
형님은 지금 투자를 통해서 시간이나 자금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안정돼 있으니까 쫓길 거 없이 천천히 하는 거네요. 천천히 그냥 이제 취미생활을 하듯이. 아.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조경대를 하시면 네네. 잘못하다가는 완전히 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네네.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뭔지, 어떤 삶을 살고 싶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회사에 남아서 10분 활용을 이제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와서 스스로 뭔가 일을 만들어가면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거는 남이 가르쳐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네. 선택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바이오족 만약에 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네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아는 거라고 봐요. 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 내가 원하는 거, 이거들을 이제 남들과는 다르게 투자적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일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나한테 가장 최적화된 우위가 있는 자산은 뭔가, 강점은 뭔가,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고 인생에 있어서 그것만 계속 고민하면서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형님 말씀 잘 들었고 요즘에 직장 다니면서 이제 몰래 투자도 하면서 형님처럼 또는 뭐 형님보다 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제가 처음에 투자를 했을 때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이 생각을 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이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할 수 없다라는 데 집중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은퇴를 할까, 이쪽에 조금 포커스를 보고 네네. 집중하다 보면 네. 또 다른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자산은 전부 다를지라도 네. 시간은 누구한테나 지금은 다 공평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준비를 하느냐, 네네. 이거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을 시간에 어디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둬서 집중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건 자기만이 아는 거죠. 네. 형님 오늘 투자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런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 제가 좀 채널이 더 크면은 네네. 그때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